이건 시기의 문제지 무조건 100% 사기예요. 이건 대국민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완전히 조이팔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방구석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전세 렌트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전세 렌트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전세 렌트카 홍보 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아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일단 먼저 전세 렌트카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실게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차종, 원하는 옵션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차서부터 뭐 1억이 넘는 S클래스까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내가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말 그대로 전세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이 렌트카 업체한테 차량 대금 4천만 원을 처음에 일시불로 주고 매월 관리비 쪽으로 차량 가격에 다르지만 20만 원에서 뭐 25만 원, 27만 원 이렇게 매월 관리비를 내게 되면 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각종 정비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4년 동안 잘 타다가 4년 후에 반납을 딱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냈던 이 4천만 원을 곧이곧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혹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혁명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소비자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니, 렌트카 업체는 뭐 먹고 살아? 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업체에서 말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소비자한테 4천만 원의 차량 대금을 받았죠. 그러면 이 차량 대금을 가지고 선수금 1,000만 원씩 넣고 그랜저 4대를 뽑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 4대 중에서 한 대는 그 소비자한테 전세로 빌려주고 나머지 3대를 가지고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뭐 보험 대차 등등 이 부가 수익을 창출을 할 거고 그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그 소비자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하겠다. 요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뭐 그럴싸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히기 작전이 들어갑니다. 소비자가 가장 걱정하고 가장 찝찝해할 부분, 이 나중에 4년 후에 그 보증금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로 무슨 서울 보증보험에서 60% 그리고 근저당 설정 40% 해서 나중에 무조건 100%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보증보험 60%랑 근저당 설정 40%에 대한 허점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허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임을 분명하게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상식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손해보는 장사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100% 1000% 10,0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일단 업체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지금 사업할 돈이 없으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쫙 크게 벌려서 만약에 성공하면 4년 뒤에 다시 돌려줄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한테 목돈을 받아서 정말 이 나머지 금액으로 이 렌트카 사업을 진짜 할지도 의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생짜로 사기 같은데 뭐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믿어야죠. 자, 믿었다고 칩시다.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치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목돈을 받아서 나머지로 쫙 투자를 했어요. 일을 정말 크게 벌려놨어. 근데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죠. 자동차라는 게 무조건 사자마자 감가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렇고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고객한테 받은 뭐 수십억 되겠죠. 이 수십억의 자금으로 연수익 20% 이상을 꾸준하게 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업 있죠. 뭐 사나머니, 뭐 무과장 이런 것들이 뭐 수수료, 각종 수수료 다 떼고 나면은 그 업체에서 그 수익률이 연 10%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니, 애초에 부동산은 집값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가 성립이 되는 건데, 키를 꼽자마자 감가가 시작되고 이게 또 4년 동안 몇십만 킬로를 탈지, 무슨 얼마나 큰 사고가 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조건 감가만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아니지, 말이 절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한 번 이용했던 소비자가 평생 계속 전세금 반환 받지 않고 계속 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렌트든 단기 렌트든 뭐 보험 대차든 이런 거 대기업들 싹 제끼고 이 업체가 아예 싸그리 이 시장을 독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거 쉽지 않죠.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네이버에다가 전세 렌트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씩 다 눌러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한 업체고요. 나머지 뭐 두세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게 그 나머지 두세 개 업체가 진짜 다른 업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하나가 없어지면 끝난다는 거. 내 눈! 지금 이 전세 렌트카 업체가 나온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비전이 있고 돈이 되는 사업이다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야 됩니다. 진짜 블로그 보면은 실제로 출고했다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뭐 대부분은 영업 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4년을 다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세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저 새끼가 사기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 아직 4년이 안 됐으니까. 설령 4년 후에라도 이 업체에서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4년 끝나신 분들 다른 새 차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계약금 다시 돌려주거나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업체가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되지도 않았고 어떤 신뢰의 문제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커버가 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무서운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한 번 이용했던 사람들은 이거 좋다, 대박이다 해갖고 재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입소문이 막 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막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딱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 렌트카 업체는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싹 모아요. 싹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아니면 뭐 세 사이클 좀 돌립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딱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백억? 아니면 뭐 수천억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천문학적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금액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있는 차들 싹 대포차로 넘겨버리고 그냥 먹튀하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키로수 제한도 없고 고장나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차량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 차량들 다 떠안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말이 안 돼요. 애초에. 그러면 또 여기서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초반에 잠깐 이용했다가 한 번만 딱 이용하고 빠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업체가 이 먹튀하는 시점이 당장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시점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봐도 나쁜 말들이 없습니다. 다 좋은 말들만 있어요. 영업사원들 글이랑.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 여론의 흐름이
진짜 그냥 딱 전형적인, 그냥 아주 딱 전형적인 폰지 사기랑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퓨처넷 같은 거 아시죠? 이런 폰지 사기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알바 같은 거, 댓글 작업 같은 거, 이런 게 실제로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더라고요. 한 명당 네이버 아이디를 몇십 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 영상에 전세 렌트카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면 마음 편하게 그냥 싸그리 관계자거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 이 전세 렌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감히 제가 예상을 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10여 년 후에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 사고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약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일시불로 샀을 때에 대비해서. 물론 차량 가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4천만 원 기준으로는 4년 동안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뭐 이 정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처음에 4천만 원 일시불로 냈지만 나중에 차까지 뺏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캐피탈한테 뺏기는 거죠, 뭐. 물론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 한 분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눈속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낼 돈으로 그냥 일시불로 사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기의 문제지 무조건 100% 사기예요. 이건 대국민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완전히 조이팔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건.